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한 종목씩 유망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코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안 들으면 좀 서운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세요. 최근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던 호재가 그대로 좀 이어졌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거. 이 두 개였는데 금요일에도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이미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신화통신에서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좀 우려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혼자 양상을 띠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기는 했지만은 이 당연히 트럼프의 트윗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했고 네. 또 호재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표 부분인데요. 3분기 이제 GDP 성장률 수치가 2.1%로 확정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리고 11월 소비 지출이 4개월 만에 최고인 0.4% 증가를 하면서 PC 가격 지수, 연준이 상당히 주시를 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오른쪽에 보이듯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한 1.5%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목표치 2%에 계속해서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우려는 덜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는 키우지 않는 어떤 좀 골디락스의 그런 지표였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면서 결국은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표 호조에 대한 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 완화,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증시를 또 끌어올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연준에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게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2%, 일각에서 그런 네. 얘기가 제기가 됐었죠. 2%의 목표치를 그 위로 올림으로써 지금 물가가 매우 낮아 보이게 함으로써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더 쓸 수 있다는 네.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올해 사실상 마지막 그 증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올 한 해를 좀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 탈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연말이 있을 것 되어 같아요.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굴곡은 좀 있었지만요. 네네. S&P 500 지수가 여전히 연수익률 한 30% 정도로 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지금 한 28.5%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19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딱 한 2달 정도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그래프에서 수익률로 보더라도 월별 흐름을 보시고 있죠. 5월과 8월에만 이제 하락장이 나타났고, 그 외에 이 월에는 모두 다 상승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좀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네. 5월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 후에 어떤 관세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죠. 그런 이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 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도 2차 관세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막 올리고 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하면서 좀 무역 전쟁이 정말 최고조에 오르는 그런 장세가 이제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과 8월에 좀 하락장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지금 수익률로 보더라도 그 다음 달에 어김없이 거의 똑같은 이제 하락폭을 상승폭으로 만회를 시켰어요. 네. 이런 이 복원력을 놀랍게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놓고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별 탈 없이 넘어간 한 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말이 되어서 지수가 이만큼 오르니까 올 한 해가 별일 없었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연중 내내 굴곡이 너무 네. 많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최진석 팀장은 실제로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나요? 아니면 연말 돼서 지금 돌아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년 내내 그래도 좀 장사는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사실은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갑작스럽게 좀 이례적으로 어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좀 순환매 장세 이런 부분도 어떤 뭐 저뿐만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년 정도, 2년은 안 됐지만은 그 정도 그렇죠, 네.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떤 좀 패턴이 또 보이는 것 같고 또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공부도 많이 되고 또 도움이 또 많이 됐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한 종목씩 유망 미국 주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중국 침투에 성공한 전자지갑 페이팔입니다. 자, 페이팔 뭐 전자 결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는 알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이제 이걸 팔아서 테슬라를 세울 만한 자본을 마련해 준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자, 페이팔 뭐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해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페이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페이팔은 이제 2015년도에 이베이로부터 분사를 했죠. 네. 원래는 이제 자회사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지갑의 사용 비율의 한 7, 80%를 차지하는 전자 지갑 1위 기업입니다. 네이버 페이와 이제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방식이 그렇고요. 소비자가 카드나 은행 계좌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결제를 하면은 페이팔은 가맹점의 어떤 매입 처리사의 역할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령을 하는 한 3%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2018년 매출 중에 결제 수수료 비중이 한 89%로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신용 할부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한 이 비중이 11%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54%, 영국이 11%, 기타가 35%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다. 미국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제가 숫자로 한번 페이팔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표현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2.95억 개. 활성 계정 수입니다. 2019년 3분기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 결제 건수가 99억 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 결제액 같은 경우도 5,784억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계정당 연 결제 건수도 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39.8건. 그러니까 연 한 40건 정도는 결제를 꼭 한다라는 네네.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모라는 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카카오페이와 이제 거의 똑같은 또 송금 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의 결제액 증가율은 64%로 굉장히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번 정도는 페이팔로 결제를 네. 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팔이 갖고 있는 주요 모멘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시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네. 먼저 넓어지는 핵심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깥 더치페이 앱 벤모의 고성장. 벤모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외국 기업 최초로 중국의 결제 시장에 진출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을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넓어지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형 성장이 이 페이팔 같은 기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기업도 지금 비자 카드를 누가 안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죠. 꾸준하게 이 발급 장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잘 가고 주가도 잘 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데 그렇듯이 외형 성장이 이 기업에게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총 결제액이 5,784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은 이 수치가 15년 이후에 연 27%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와.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실적 발표에서도 2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계정 수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기준으로는 2.67억 개였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연 14%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9년도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16%나 늘어났습니다. 계정당 결제 건수 역시도 연 10%씩 늘어서 지난해를 본다면은 한 36.9건이었는데 직전 분기에는 39.8건으로 주요 지표를 보면은 일단 이 기업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게 네. 외형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다라고 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뭐 27%의 연간 성장을 보인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네. 자, 페이팔 모멘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넓어지는 핵심 사업이었었어요. 핵심 사업이 넓어진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네네. 제가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페이팔이 온라인의 전자지갑 이 기업인데 2018년에 결제 단말기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네. 페이팔 히어라는 그런 기기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공략 중이기 때문에 핵심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드리면은 페이팔 히어라는 이제 앱에 가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그리고 무료로 이제 리더기를 주문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밑에 보이는 게 이제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리더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드 단말기를 자기가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도 물론 이제 사서 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총 유효 시장, 페이팔이 이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유효 시장이 한 110조 달러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0조 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프라인과 점포에 대한 이 유효 시장이 한 21조 원 정도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유효 시장은 2.8조 지금 달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2.8조 달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함으로써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보다도 훨씬 큰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주 시장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가 작기 때문에 또 파이가 커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팔이 핵심 사업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두 번째 모멘텀이 밥값 더치페이의 벤모의 성장성을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좀 전해드렸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검색하다가 대명사로 이제 구글링하다가 된 것처럼 네. 이 미국에서는 송금하다가 거의 벤모하다라는 대명사로 쓰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톡페이로 보내줄게 이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네네. 이 벤모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비슷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송금하는 앱이 되겠는데요. 한 이용자가 4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벤모 머니 형태로 그 계정에 계속해서 놔두고 나중에 또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쓰거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모가요. 3분기에만 총 거래액이 270억 달러였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64%나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 거래액 대비한 비중도 15%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벤모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개인 간의 그 송금을 하는 데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수익화 전략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직불 카드를 이거를 통해서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제휴 가맹점에 이제 수수료를 슬슬 이제 물리면서 수익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벤모가 개인 간의 송금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팔로 결제를 안 하고 벤모로 결제를 하면은 이 자기 잠식이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요. 주범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저변을 많이 확대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수익화 전략을 만약에 썼을 때 네. 그때 이 소비자들이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수수료를 조금은 또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이제 벤모의 수익화가 나중에는 페이팔의 수익성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멘텀.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중국 침투에 성공한 전자지갑. 사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네. 성공할까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워낙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전자지갑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페이팔이 과연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 12월 19일 목요일에 중국의 고페이의 지분을 70%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9월에 이제 인수를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인민은행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3월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쩐 좀 규제를 완화를 해줬죠. 그러면서 페이팔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도 먼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처음으로 이제 중국 결제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중국의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9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알리페이가 54% 정도, 그리고 텐센트가 한 40% 정도로 지금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중국에서도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결제 시장의 파이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네. 여기에 페이팔이 결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이 빈도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보다 직구,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네. 물론 근데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구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배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할 때 페이팔이 분명히 편리한 점이 훨씬 있거든요. 편하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한 기업으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또 네. 실제로 실적에도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팔의 최근 주가의 흐름은 어떻고 또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또 언급을 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석 달간 120달러에서 95달러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어떤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늦어져서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언제의 문제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다음 실적 발표에서 바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우려를 좀 덜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10달러 아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다. 지금 YTD 수익률로 한 30% 정도인데 네. 거의 시장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FY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31배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이 기업의 이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싸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마켓워치에서도 평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127.91달러 한 17% 정도의 그러게요. 업사이드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페이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